네, 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사퇴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오늘 전격 복귀를 했죠. 어제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한 뒤에 내려진 당의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참여로 본격 가동을 시작한 국정조사 특위. 오늘 현장 조사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네. 자,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이 유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가족을 마주한 것은 참사 이후에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조은희 의원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진도 봤어요. 어제 네. 유가족들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쏟아놨죠. 네, 사실은 어제가 처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지난달에 정지석 비대위원장과 유가족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때도 정지석 위원장이 한바탕 우셨는데요. 어제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저희들과 처음 만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따로 만나시는 바람에 저희들은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좀 늦었지만 만나 뵌 게 정말 다행이고요. 또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고 참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특히 가영이 엄마인데요. 네. 가영이가 이제 친구랑 같이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랑 잡았던 손을 놓치는 바람에 유명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영이 엄마가 너무 우시면서 가영이의 마지막이 너무 궁금한데 그 살은 친구한테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엄마인데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그 말씀이 공감이 갔고 정말 국조를 제대로 해서 정말 가영이가 마지막에 어땠는지 왜 그렇게 가야 했는지 엄마의 마음으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자리를 더 일찍 마련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유가족들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뭐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그 방침을 정한 건 아닌 건가요? 유가족이 가장 먼저 원하신 거는요. 네.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물론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19분이 오셨는데요. 저희들 그 말씀 듣고 바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3차로 가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악플 같은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들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지금 녹사평역에 추모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너무 추워요. 오늘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따뜻한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연장은 그때 어떤 분이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조영 대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막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벌써 밥이 타면 다시 밥을 새로 지어라 뭐 이런 이유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국정조사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가족 요구 사항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말씀 가운데 이제 2차 가해를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창원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뭐 징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남도당 차원에서 징계보다도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분이 우리 당과 같이 하면서 시의원이라는데 저 길을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유가족께 말씀을 드리니까 유가족들께서 참 어제 그 자리에 안 오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왔는데 예. 와서 저희들과 만나서 2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예. 그래도 희망이 생긴다면서 음. 앞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국조특위에서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참사 현장과 함께 이태원 파출소, 또 용산 경찰서, 또 서울청, 또 서울시청까지 방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일단 추모 그 분향하는 데 갔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청이나 서초구청에서 있는 분향소에도 갔었는데 실제로 영정 사진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정말 파릇파릇한 청춘들이 좋아하는 시집, 그다음에 좋아하는 떡, 뭐 또 추우니까 핫팩 같은 거 놓여 있는 현장을 보니까 네. 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런 젊은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나 이런 반성이 너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에 갔다가 또 그 참사 현장에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예. 굉장히 3m 폭에 7m 거기에서 많은 그 불행이 있었는데요. 거기 취재진이 몰려서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간접 체험 같은 거, 예, 예. 이랬구나. 그런데 왜 사전에 예방은 할 수 없었나. 그리고 또 당일 그런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그걸 왜 제대로 못했나. 왜 도로는 좀 차가 못 다니게 못했냐. 만감이 교차하면서 예, 예. 부모된 심정으로 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책임도 묻고 또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 출신이니까 재발 방지 그렇죠. 대책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아주 굳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현장 조사고요. 네. 현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 방금 이제 서울시도 마쳤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관 보고를 받고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용산구청도 가고 행안부도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 주부터는 기관 보고를 받고 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겠죠. 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년간 또 경찰 수사도 중간 수사 발표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차근차근 보면서 미흡한 점은 뭔지, 네. 또 새로 밝혀지지 않은 점은 뭔지, 그리고 특히 유가족들이 내 자식의, 내 새끼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다는 건데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서요. 그 부분도 제대로 좀 팔로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문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증인들을 세우게 될 텐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의결한 증인 명단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들어가 있고요. 윤익은 경찰청장,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덕수 총리가 제외가 됐어요. 야당에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그건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야 간사간에는 그런 합의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이 이태원 국조가 정쟁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대통령실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여야 간사께서 행안위의 간사기도 하시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국조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두 분이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원만하게 이런 부분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 부분은 여야가 추가로 더 협의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인이 좀 민주당에서 네. 채택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굽니까? 네. 뭐 좀 서너 분 계신데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우리 당의 의견을 아직 모아보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증인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는 일단 국조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 오늘 현장 조사 시작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표 의장이 내일 모레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 중에 이제 표결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뭐 표결에 가면은 민주당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쟁점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639조 중에 5억 가량의 행안부의 경찰국하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비 5억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 인사하고 또 이 여러 군데 개입하면서 또 울산 선거에서처럼 그런 걸 없애고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도 아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인데 그 5억을 가지고 그렇게 발목을 잡고 해야 되겠냐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막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호소드려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니까 첫 예산이니까 한번 믿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 통과 뭐 바람직한 방향인데 협상력을 좀 더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정조사 시작된 상황인데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직접 명지병원에 연락해서 불러 타고 갔고 또 치과 의사인 남편도 함께 갔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치 공세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정치 공세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고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또 너무 그러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신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의욕이 앞섰지 않나. 이제 본인이 골든타임이 4분이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본인 댁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한 20-30분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좀 실수를 하셨다 이런 생각하고 참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신의원사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저 자신과 우리 국조위원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치와 정쟁화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건 하겠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이 원하시지 않는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니까 늘 유가족 중심의 국정조사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삼는 것은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의원들 나름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길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